상금해제 시간입니다. 일단 양지수 장 출발 직후보다는 시간이 갈수록 낙폭을 줄였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0.3% 밀리고 코스닥은 상승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죠. 수급적으로도 이 연기금의 매수세가 조금 지수 방어에 나서주고 있는 흐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개별 종목 내용들 특징주 전략 챙겨보고 눈여겨볼 기업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박근영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특징주는 조금 부진한 쪽에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LG 이노텍, BH 등이 눈에 띕니다. 애플의 긴축 경영 이야기가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보도가 되면서 뉴욕장도 영향을 받았고요. 또 애플 관련주로 꼽히는 대표주자 LG 이노텍도 오늘 밀리고 있는데 낙폭 조금은 줄였습니다만 그래도 4%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LG 이노텍 전략 좀 주신다면 지금 매수기에 활용 괜찮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애플의 인원 감축이나 이런 부분들 이슈가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이 장중에는 미국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괜찮았습니다만 장 막판 부분에 애플 관련된 이슈가 불거지면서 애플이 2% 정도 빠졌는데요. 물론 지금 이제 시장의 경제 관련된 경기가 조금 악화될 수 있다는 부분들 때문에 비단 애플뿐만 아니라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대부분 다 약간의 레이오프, 그러니까 이제 고용 감축을 조금씩 하고 있는 분위기고, 특히나 실적 발표를 굉장히 잘했던 금융업종들도 대부분 다 약간의 인원 감축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에 대한 방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빅테크 기업들의 방어 자구책이 될 수 있겠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지금 SK 하이닉스가 다소 지금은 공장 증설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지연시키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착공을 조금 미루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G 이노텍은 다소 좀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역시 애플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같이 구가할 수 있는 구간으로 봅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조금 인원 감축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긴 했지만 애플 직접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다른 기사를 통해서 나온 것이긴 한데 그럴 수 있다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아이폰 14 모델 관련해서 중국 쪽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의미를 갖고 있죠. 특히 하웨이 같은 경우가 중국 쪽에 내수 MS가 상당히 줄어들면서 애플 쪽에 중국 MS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가고 있고 삼성이 약간 또 상대적으로 약간 부진한 느낌도 좀 듭니다. 신규 아이폰 14 관련된 부분은 중국 내에서도 유통업체들이 웃돈을 주고서라도 유통 재고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대만의 주요 애널리스트 고밍치에 의하면 애플 아이폰 14가 역대 최대치 관련된 중국의 상품 시장에서 상당히 조금은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시장 내 유통 재고사들의 분위기 때문에 훨씬 더 확인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신제품과 관련된 수혜를 결국은 LG 이노텍은 누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카메라 모듈이나 이런 부분들도 역시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그림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어떤 조정세가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어떤 그림에서는 아직은 유효하다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약간 분위기가 경기에 대한 이슈 때문에 약간 빠질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이렇게 빠질 때는 당일날 바로 사는 건 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조금 빠지는 것이 조금 완화되거나 약간 수급이 변화가 있을 때 오늘 당장은 좋지 않다고 나왔으니까 기관 외국인들 수급이 좀 좋지 않은 수급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게 당장 내일 V자 반등 나올 만한 뉴스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수급적인 부분은 하루 이틀 정도 조금 더 체크를 하셔보고 어느 정도 좀 빠졌다 싶을 때 다시 한번 LG 이노텍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장 지금 LG 이노텍은 삼성전자 다음으로 금액 기준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종목입니다. 어찌됐건 악재성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수급을 소화하는 과정을 좀 보고 대응을 해보자. 중장기 관점에서는 좋은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LG 이노텍 살펴봤고요. 좀 괜찮은 쪽은 방위산업주가 될 것 같아요. 시세가 아주 강하게 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폴란드와 함께 무기 수출 MOU 이 소식이 전달되면서 이쪽에 대한 모멘텀을 좀 받고는 있는데 일부의 단독 기사였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상반기만큼 방산주가 호재성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건 좀 최근에 올랐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같은 내용으로 주가가 반응을 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미 이제 올라왔고요. 폴란드 방산 관련된 뭐 무기 구매 관련된 이슈는 뭐 새로운 이슈는 아니고 네. 지난번에 폴란드 담당자들이 또 한국을 방문하면서 그때 이미 이제 뉴스가 한번 됐던 부분이고요. MOU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FA50이라든지 K2 전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한국 항공우주나 그다음에 현대 로템 이런 부분들 이미 언급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같은 뉴스가 이미 이제 반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 있는데요. 폴란드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으로 이제 러시아하고 맞대고 있는 국면이어서 다소 조금은 이제 지금 국방과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많이 불거질 수밖에 없죠. 유럽은 한국의 K 방산 관련된 쪽에 굉장히 좋은 굿 바이어로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큰 규모로 일단 바이어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유럽이 미국의 제품을 많이 쓰고 싶어 하겠죠. 좋은 제품들이 많고 그렇지만 상당히 비쌀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뭐 제블린 같은 이런 쪽에 관련된 부분들이 욕심은 나지만 방산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국방 관련된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물자를 일부 산다 하더라도 K 방산 관련된 쪽에 구매가 좀 더 효율적으로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라든지 유럽 각국이 한국의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많이 구매할 가능성이 크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전차라든지 뭐 비행기 이런 쪽에 많은 전투기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가능하고요. 과거에는 뭐 북한 관련된 대북 관련주로 이제 테마주로 여겼다면 지금은 이와 관련된 유럽 쪽의 바이어들이 상당히 많은 국방 예산을 집행하면서 결국은 성장주로 조금은 변화되는 모습을 분명히 갖고 있고 여기에다 덧붙여서 이 방위 산업 관련된 주식들은 우주항공 섹터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을 또다시 받고 있죠. 같은 어떤 여러 가지 산업을 같이 구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주 산업은 좀 길게 보셔야 되는 국면이지만 방위 산업은 단지 대북과 관련된 테마주가 아니라 최근에는 유럽과 관련된 바이어들이 많이 사주는 쪽으로 실적이 계속적으로 우상향되는 그림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MOU 관련된 부분들이 뭐 실계약으로 이루어진다면 사실은 새로운 뉴스가 될 수는 있습니다. 네. 이미 여러 번 반복됐던 뉴스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갖고 있었고 실제 계약 체결 뉴스가 나오면 오히려 이제 매도로 나올 수 있는 국면이 있다는 것도 조금 조심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상당히 아직도 좀 남아있는 방산 쪽의 흐름은 될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잔금 해제 종목으로 곧장 이어가 볼게요. 오늘 박근영 부장께서는 어떤 종목을 고르셨을까요? 열어봅니다. 대주전자재료이네요. 실리콘 산화물이 키우는 눈부신 성장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열어볼게요.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해 정말 주가 상승이 눈부시게 있었어요. 3만 원대에서 13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올해 그걸 다 토해내며 6만 원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오늘 장은 6만 7천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극재 관련 업체이기도 하고 또 IT, 태양광 뭐 다 좀 들어가더라고요. 네, 뭐 소재 산업은 역시 이제 아주 한번 흐름을 타기 시작하면 굉장히 고성장을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소재 산업인데요. 네. 일단 2분기 관련된 실적으로 본다면 매출액이 579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52억 원. 영업이익으로 따지자면은 전분기 대비 49%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봉사 영향으로 방영되지 못했던 상해법인 도전재료의 1분기 매출이 이제 약 추정치가 한 80억 정도가 2분기로 이연되면서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전분기 대비 큰 폭의 성장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말씀하셨던 실리콘 산화물이 상당히 핵심인데요. 여기에 대한 매출액도 70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실리콘 산화물의 매출액은 전체 연간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성장을 하겠지만 내년 그림을 봤을 때는 625억까지 매출이 성장되면서 연평균 올해 대비 108%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24년까지 가면 2,830억까지 그러니까 내년에 620억대에서 2,830억까지 상당히 큰 폭의 성장이 될 것 같고 25년도에는 캐파로 봤을 때는 6천억대까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실리콘 관련된 이 산화물은 이 전체적으로 지금 높은 마진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 비중도 더 클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출이 성장하면서 마진율을 굉장히 확대시키는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본격적인 성장은 내년 3분기 정도부터 얼티엄 셀이라는 이쪽에서의 이 공장부터 시작될 전망인데요. 첨가 비중이 내년 3분기 정도에는 기존의 3%에서 내년 3분기에 8%로 첨가 비중도 늘려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매출 성장이 상당히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다 볼 수 있겠고요. 배터리 수요 확대에 더해서 첨가 비중까지 늘어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배터리 수요가 늘어나면 첨가제가 늘어나는데 첨가제의 비중도 3%에서 8%로 늘려야 되니까 더더욱이 매출이 더 급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수요 확대에 대한 부분에서 기존 캐파를 상당히 많이 이제 돌려야 되는 상황이죠. 여기에
여기에 따라 현재 가시화된 캐파 계획은 2026년도에 2만 톤 정도 될 것 같고요. 확보한 지금 시와의 MTB 관련된 산업단지 부지를 모두 활용할 경우에는 8만 톤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8%까지 이제 뭐 첨가율 비율을 높인다고 했을 때는 아마 1000기가와트까지 증설이 가능합니다. 이 8만 톤은 매출액 기준으로서는 3조 5천억까지 올라오니까 급성장이 충분히 가능한 규모이죠. 그래서 2024년과 25년부터는 기존의 EV 관련된 전동 공구 외에도 새로운 형태의 실리콘 복합재가 들어가는데 이게 스마트폰 기기에도 아마 탑재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2024년 이후로 전망치 상향 조정이 상당히 수요 전망치 기존의 고객의 상향 조정과 더불어서 신규 고객 확보를 반영하면서 이 부분에서 결국은 2차 전지 소재 업종 중에서 가장 성장률이 높은 업체로 이야기될 수 있겠고요. 아마 양극재 평균이 17배 정도 PER을 갖고 있고 2차 전지 소재 평균이 13배 정도인데 여기에 비해서도 지금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지금은 중장기 그림으로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2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조정 이후에 6만 원 선 언저리에서 조정받고 이제 바닥권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에서는 지금부터 비중 확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Q가 굉장히 가파른 성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 3분기에는 특히나 또 첨가 비중 확대에 대한 모멘텀까지 안고 갈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러면 가격 라인은 어떻게 잡아야 될지 조금 고민이에요. 5월, 6월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졌었다가 지금 살짝 좀 다지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67,500원의 현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표 라인 어찌 잡으세요? 네, 말씀드렸던 캐파 증설을 감안한다면 사실은 조금 길게 보시더라도 목표 주가는 10만 원 정도까지는 조금 갖고 가보시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손절가는 6만 1,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0만 원의 목표 주가 대주전자재료 조금 넉넉하게 가격 라인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기억하면서 앞으로의 흐름 응원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가볼게요. 대주전자재료에서 이번에는 대덕전자로 넘어옵니다. 2분기에도 믿음직한 FCBGA. FCBGA 관련한 종목들이 뭐 5월까지 분위기 정말 좋았었다가요. 5월 중순경부터 해서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했다가 일부는 조금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대덕전자, 뭐 FCBGA에서는 삼성전기와 함께 대덕전자를 꼽고 있는 상황인데 2분기 실적 어떻게 추정이 되고 있을까요? 네, 뭐 2분기 매출액은 한 3,294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611억 원. 아마 전년비 2분기 영업이익은 320% 급증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오늘 유의해야 될 부분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네. 해성 DS가 어제 이제 패키지 입판 관련된 실적을 냈습니다만 시장의 컨센 대비는 좋은 실적을 냈어요. 근데 의외로 최근에 환율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기대치가 좀 더 높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해성 DS가 실적이 나온 다음에 주가가 별로 못 오르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아마 대덕전자도 최근에 모습이 조금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아마 영업이익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때 된다 하더라도 당일날 실적 발표 당일날은 조금은 좀 보수적인 어떤 모습이 보일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최근에 그 연성 기판 비중 하락이라든지 패키지 기판 비중 상승의 믹스 개선 효과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FCBGA 쪽은 워낙 지금은 아직까지는 쇼티지거든요. 그리고 환율도 역시 실적 호조의 요인입니다. 따라서 FCBGA 신규 2라인이 4월 달부터 가동이 됐기 때문에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7월 달부터는 완전 가동 체제에 진입하기 때문에 3분기 이후 하반기에는 좀 더 매출 성장 볼륨이 상당히 크다 볼 수 있습니다. 1분기에 보여준 깜짝 수익성을 2분기에도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요. 전체적으로 FCBGA 매출액은 지난해 540억대에서 올해는 2,360억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2025년까지 본다면 약 7천억 정도까지의 목표로 캐파를 갖고 갈 수 있습니다. FCBGA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전기에 의해서 국내 2인자 정도의 흐름입니다. 대덕전자가 삼성전기 다음으로 잘하고 있는데요. 여태까지 보면 전체적으로 DDR5 전환 효과 때문에 면적은 25% 이상 그리고 평균 판매 단가는 15% 이상 상승을 구가할 걸 보이기 때문에 제품별 매출액이 전체적으로 40% 이상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확인한 바로는 최근에 그 파워 컨덕터 업체인 아비코 전자를 한번 갔다 왔는데요. 네. DDR5는 조금 연기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파이어 래피드가 오늘 하반기 정도로 나올 걸로 보는데요. 약간의 좀 어떤 그 일정 조율이 되면서 내년 상반기로 조금 넘어가는 분위기죠. 네. 그래서 이분에 대한 기대치는 약간 이연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FCBGA 출하는 여전히 견조하고요. 최근에 패키지 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빠진 이유는 다소 좀 낮은 진입 장벽 그리고 두 번째로는 캐파 증설을 많이 하고 있는 과정
여러 가지 패키지 판 회사들은 많이 캐파 증설을 하고 공시를 내고 있습니다만 본격적인 캐파는 내년 내후년 정도부터 들어오는데 이 부분이 지금 경기 침체와 관련된 우려와 관련해서 IT에 대한 수요가 다소 좀 꺾이게 된다면 증설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물량으로 되돌아올 수 있죠. 그런 부메랑 효과 때문에 좀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만 패키지 기판 가운데 FCBGA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래도 제품에 대한 쇼티지가 좀 더 높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이제 스마트폰이나 PC 시장 침체 때문에 패키지 기판 공급 우려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FCBGA 같은 경우는 전장이라든지 통신 장비 그리고 스마트 가정향으로 납품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패키지 기판 가운데 FCBGA 쪽으로만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프리미엄 제품을 하고 있죠. 그래서 패키지 기판 여러 가지 제품이 있겠습니다만 FCBGA 쪽은 다소 좀 프리미엄 쪽으로 나가면서 전장, 특히 이제 자동차 쪽에 관련된 전장 쪽으로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장비, 자동차 등으로 응용처가 확대되고 있고요. 또 FCBGA를 할 수 있는 공급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패키지 판 가운데서도 프리미엄급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이 좀 아직은 높다라는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기록적인 매출이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메모리용 기판도 DDR5 전환이 내년 정도의 기대감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상향 그림이 천천히 그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따라 뭐 FCBGA를 주로 하는 일본의 이비덴이나 그다음에 신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에비타 마진율이 40% 이상 아직도 구가하고 있고 실적이 굉장히 좋은 실적을 6월 달에 보여줬거든요. 여기에 따라 하이엔드급 기판 수요 대응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뭐 삼성전기 이하 2인자로 불리는 대덕전자 정도도 충분히 좋은 그림을 가지고 중장기 성장이 충분히 가능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즈가 계속해서 조금 지연이 되면서 사실 이쪽의 모멘텀도 살짝 밀려난 기분이 있었죠. 다만 뭐 그러한 내용들 또 과잉 증설로 인해 뭐 공급에 과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 우려가 어찌 보면 한동안의 급락으로 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찌됐건 충분히 모멘텀이 있다라고 판단을 주셨고 FCBGA에서 삼성전기, 대덕전자 이 역할을 기대한다라고 말씀 주신 건데요. 주가 수준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까요? 목표 라인을 좀 기대 수익 낮추고 가야 될까요? 아니면 여전히 좀 높게 보시는지요? 네, 최근에 주가가 24,000원대 초반 정도에서 반등세를 줬고요. 단기적인 기술적 지표는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사실은 약간 과매수 권역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2분기 실적 발표될 때 다소 좀 새로운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아까 제가 예시로 해성 DS를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들이 실적이 나오면서 다 주춤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으로 올라가면서 주가는 실적 발표 따라서 약간의 어떤 눌림이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바로 진입하기보다는 다소 좀 눌림목 구간을 접근하시고요. 가격적인 부분들은 한 27,000원대 정도까지 내려올 때까지는 조금 기다리시면서 모아가도 괜찮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감안했을 때 목표 주가는 35,000원 정도까지 충분히 구가할 수 있고요. 손절가는 25,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 라인은 조금 기다렸다가 27,000원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목표가는 조금 긴 시각을 두고 가는 종목이니만큼 35,000원으로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대덕전자까지 오늘 이야기 나눠봤네요. 두 종목에 대한 내용들 유튜브 다시 보기 통해서 확인 가능하시니까요. 한 번 더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자, 박근영 부장과 전략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